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지난 12일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19년의 역사를 가진 노벨상은 모든 과학자가 꿈꾸는 상이지만 일부에서는 백인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전체 노벨상 수상자 11명 가운데 4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명이 바로 노벨 물리학상에서 나왔는데요. 이번 노벨 물리학상은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현상이죠. 우주 전체 블랙홀을 연구한 과학자 3분이 수상을 했는데요. 우주로 가는 밤, 오늘은 노벨 물리학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제는 아예 제2의 멤버. 예. 네. 제1로 가야죠 빨리. 맨날 나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과학 유튜브 안될 과학을 운영하고 계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이거 안될 과학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이게 그 채널명이 없어서는 안 될 과학으로 지금은 쓰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과학으로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꼭 이름을 반대로 지으면 잘 된다. 막 이런 소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잘 되는데 네. 보세요. 잘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잘 돼요? 이제 구독자 30만을 넘었고, 네. 이제 30만요? 네, 저희 라이브는 한 많이 보면 9,000명 이상이 동시에 보시고, 네. 아니 그러면은 오늘 출연하신다고 하셨어요? 살짝 얘기를 그런 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30만 명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30만 명 저희 채널도 안 들어와서 구독자가 다 안 들어와서 안 되겠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1회 멤버가 되면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본론을 가죠. 네. 노벨상이면 뭐 모든 과학자들이 다 타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잘 안 주는 상이라서. 예, 이게 뭐. 근데 노벨상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우선은 그 10월 초에 뭐 생리학, 물리학, 화학 같은 뭐 과학 분야랑 뭐 문학, 평화, 경제학까지 6개 분야를 주잖아요. 네. 이 심사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수상 후 50년간 비밀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받으신 분들은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수상 일종의 공적 기록 같은 것들을 왜 수상했는지. 네, 그렇죠. 이분이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에 대한 게 50년간은 비밀로 붙여져요. 네, 그래서 50년 이후가 돼야지 이제 알 수 있고 그 연구 결과 같은 경우도 좀 검증을 오래 합니다. 이분이 정말 받을 만한 분인지. 네. 근데 70년대에는 한 10년 정도의 업적이 10년 정도 지나면 노벨상을 받았었는데 네. 그게 조금 부족했던 뒤 이제 2000년 이후에는 평균 한 25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이 사람의 업적을 예를 들어 본인의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럼 이제 그게 검증하는 기간이 한 25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부터 연구를 그때부터 연구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네. 한 30살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55살 이상은 돼야 받을 수 있다? 굉장히 빠른 거죠. 그것도 굉장히 왜냐면 빠른 거다. 30살에 연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30살에 이분이 어떠한 발견을 던져야 돼요. 그 위대한 발견을. 의미 있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엄청난 업적이라는 것이 드러나거나 네. 이게 이론적인 증명이 있거나 관측적인 증명이 밝혀지면은 그게 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 기간이 사실 25년이 엄청 짧은 거죠. 네. 평균 25년이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우리식으로 따르면 최소한 뭐 환갑 이상 나이 뭐 한 7순. 근데 이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돼야지 받는 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트렌드가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받으세요. 재밌는 게. 그럼 그건 어떻게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죠, 좀 특이하죠.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 엠마뉴엘 샤르팡티에라는 분인데 이분이 52세입니다. 그럼 25년 기준 채우기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평균인 거고 그 기준이 아니라 그 정도의 검증을 거친다는 거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알아낸 그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거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검증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엄청난 업적을 만든 건 사실이죠. 좀 짧아졌어요. 연령대가 어려졌고 굉장히 좀 트렌디한 연구가 받게 됐고 근데 만약 크리스퍼 캐스9를 받으려면 당연히 이분이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고 그 정도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기술이 점점점 발전하고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 유전자 그 가위라고 하는 게 네.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젠 조작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이라 잘 안 쓰고 편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예. 유전자 편집 기술이 아마 앞으로 가능성이 너무 많고 지금 이미 쓰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못 쓰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뭐 식품이라든지 여러 곳에 쓰이고 있거든요. 네. 실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발견해냈기 때문에 네, 받았죠, 두 분이. 그게 지금 윤리적인 문제에 좀 부딪혀서 그런 부분도 있죠. 그 수정할 때 아예 그 편집을 해서 그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쨌든 인간에 대한 거는 절대 허용되진 않고요. 그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한 과학자가 했었고. 근데 이거 우주로 가는 밤인데 이렇게 좀 그 화학으로 가도 되나요? 아니요. 네, 화학 뭐 약간 생명공학 쪽으로 가는 밤으로 그러면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진행까지 하시려고 하시네. 네, 우주로 가야 되니까 제가 우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주로 가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노르웨이가 평화상을 정하거든요. 네네. 그거 말고는 나머지 5개는 전부 스웨덴에서 분야별 노벨상 위원회가 수상자를 결정하고 이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관이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고요. 생리학상은 그 카롤린스카 의대, 문학상은 스웨덴 할리먼에서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받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벨 물리학상 얘기하죠. 물리학상 얘기를 해야 오늘 이제 우주로 좋습니다. 네. 가시죠. 갈 수 있으니까. 물리학상은 어떤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그 영국의 물리학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로저 펜로즈 박사님이 받으셨고요. 이분뿐만 아니라 독일의 천체 물리학자 라인하르트 겐젤 그리고 미국의 천문학자 안드레아 게즈 이렇게 3분이 받으셨는데 네. 뭐 로저 펜로즈 교수님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나머지 2분이 이제 25씩. 그걸 지분을 나눠요? 나눠요. 정확하게 상금이 갈립니다. 갈려요. 그 공적으로 가르는 거니까 아니면 뭘로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받았다고 해도 보통 50, 25, 25로 많이 나뉩니다. 그래요? 2분이면 50, 50으로 나뉘고. 아니면 상 줄 거면 되게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금도 그렇게 그냥 공평하게 주던가. 그러니까 이 2분야인데 블랙홀이지만 2분야인데 로저 펜로즈 박사님이 하시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 겐젤과 게즈가 공동으로 한 게 하나 이렇게 된 거라서 어떻게 보면 공평하죠. 그리고 그 우리 펜로즈 교수님이 훨씬 또 연배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어떤 성과 때문에 했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그 펜로즈 교수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영화 인셉션의 펜로즈 계단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계단을 걸어가는데 계속 걸어도 올라가지 못하고.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처음 설계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 펜로즈 삼각형, 뭐 펜로즈 타일, 펜로즈 그림, 펜로즈 다이어그램, 펜로즈 특이점 정리 뭐 다양한 걸 했는데 굉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티븐 호킹의 친구로 유명해요. 이분 자체가 대단한데 호킹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살아 있었으면 공동선했을 텐데 아쉽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분이 한 게 결국 호킹 박사님하고 같이 했던 펜로즈 호킹 특이점 정리를 발표한 것 때문에 상을 받으셨어요. 이게 그 위상 수학을 활용해서 모든 블랙홀 내부에 특이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특이점 정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냈죠.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어렵죠. 이게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아시죠? 이게 엄청난 이론이거든요.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특이점이라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굉장히 다루기 힘든 영역이에요. 이것을 보완해서 특이점에 대한 무언가의 그 증거를 찾아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사실 너무 엄청난 이론이라서 이걸 보완하거나 뭔가 더한다는 게 어려운 건데 그걸 해낸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상수학 사실 고등학교 때는 거의 살짝 맛배기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어렵죠. 일종의 이제 입체적인 것 안에 그 안에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그거 하고 공간이 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성 이론이.
그러면 그걸 두 가지가 어떻게 조합된 형태의 뭔가 네. 놀라운 연구 성과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쉽게 그 정도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이 특이점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모르는 것을 이게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변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리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범위를 완전 벗어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묘사할지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부분에서 아주 어려운 영역인 게 확실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진 거고 아직 할 게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어떤 답을 구했다기보다는 단초를 제공하고 그쵸. 더 연구할 수 있도록 네. 했다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두 분은 어떤? 그렇죠. 그 1969년부터 예. 이미 우리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과학자들이 했었는데 네네. 그 90년대 초반부터 겐제가 게즈 이분이 서로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연구팀을 짜서 이 블랙홀에 대한 관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가시광선으로 보려고 했더니 빛이 오는데 이 지구와 우리 은하 중심 사이에 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뭐 산란돼 버려서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시광선을 못 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으로 봤는데 네. 적외선은 또 분해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블랙홀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블랙홀 주변을 도는 별의 움직임을 봐서 이걸 통해서 뭔가 알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추가로 이제 관측하는 과정에서 대기 때문에 빛이 많이 흔들려요. 예. 이걸 보정하는 아주 최첨단 기술을 또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봤더니 30년 정도 90년도부터 30년 정도 관측을 했더니 놀랍게도 여러 별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걸 알아냈죠. 아 보이지 않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그렇죠. 있더라. 네, 쥐불놀이 해보셨죠? 쥐불놀이. 예, 네, 들으시는 분들은 쥐불놀이 아실까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도 많이 아세요. 아, 네. 어렸을 때 뭐 직접 해보진 못하더라도 책으로 본. 아 그렇죠. 깡통에 불을 넣고 돌리는 거. 예. 이게 어두울 때 보면은 이 손 보입니까? 돌릴 때?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예. 돈은 불밖에 불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블랙홀처럼 이 손은 안 보이는데 도는 별을 도는 이 깡통 빛을 보면은 손이 어디쯤 있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도는 별을 보고 블랙홀이 어디쯤 있겠구나. 얘 질량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아내서 우리 은하 중심에 무려 태양 질량의 400만 배가 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거를 찾아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 안에요? 우리 은하의 중심 안에.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태양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은하 중심으로 쫙 가면은 그 중심에 태양 질량 400만 배 엄청나게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블랙홀이 굉장히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우리 은하 안에 있군요. 우리 같은 은하가 그렇죠. 몇 개 정도 있어요 우주에? 우리 같은 은하가 지금 한 1억 개, 수천억 개. 네, 우리 은하 같은 게 수천억 개가 있고요.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 같은 게 또 거의 1조 개 가까이 있는 걸로 지금. 네. 언제 다 연구합니까? 진짜. 갑자기 마음이 넓어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하찮게 느껴질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우주나 네. 이런 걸 자꾸 좀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면요, 괜히 겸손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이. 그 천문학자들은 돈을 빌려줘도 그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아 진짜요? 네, 사실 뭐 얼마 정도는 우주에 비하면 너무 작은 금액이라. 네, 10에 뭐 40승 막 이런 거. 천문학자 소개 좀 시켜줘요. 근데 빌릴 돈이 잘 없어요, 천문학자들이. 궤도님은? 아, 저는 이제 마음이 넓으시죠? 우주공학자 쪽에 갔기 때문에. 예. 자, 우리 청취자분 한 분이요. 네. 안 될 과학이 아니라 잘 될 거야. 잘 될 과학이야.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서 뭐 신청곡도 넣어주시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잘 되시는 분입니다. 인생이. 이미 잘 되고 있는 과학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아시죠? 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연하실 때 네. 반드시 이 저희 생방송 예. 봐달라고 좀 홍보하고 팬분들한테는 한번 뿌리긴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숫자 볼 겁니다. 자, 네. 자 문경스타문가 대신에 오늘 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흥미롭게 과학 얘기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김성환의 시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이벤트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9478님
오늘 드디어 옷장 정리를 했습니다. 1년 안 입은 건 다음 해에도 안 입을 듯 싶어 과감하게 수거함에 넣고 나니 옷장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깨끗해져서 좋으네요. 하지만 금세 또 빈자리가 채워지겠죠? 나얼의 기억의 빈자리 신청해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고요. K7856371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들었네요. 두 아이 보면서 재택근무하니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애들은 다투고 매일 고단한 하루지만 그래도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힘내려 합니다. 2호 공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방금 전에 사연 읽어드린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띄워드리면서 김성환의 시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짧은